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TV의 한눈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18일이죠. 18일에 중국에서 3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이제 연기를 했고요. 발표 연기를 했고 언제 발표하겠다 아직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참 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시진핑의 3년임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되겠고요. 뭐 바꿔 말한다라면 시진핑 3년임의 대관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6일 11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22일까지 진행이 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당대 대표 2296명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 중앙위원 200명도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23일 끝나고 나서 이제 23일 날 당 총서기하고요. 그리고 7인의 상무위원 그리고 정치권 25인이 공개가 되는데요. 총석이라고 하면 여기서 시진핑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고요. 그리고 1978년 이후에 최초로 3연임하는 그런 또 독재 같은 독재가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GDP, 중국이 2분기 GDP가 쇼크가 나왔죠. 0.4% 성장입니다. 코로나 때 엄청난 성장을 보였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기고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중국은 계속해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뭐 성장성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지경까지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은 버블 붕괴라는 말이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18일 날이요. 대략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3.3% 정도 성장했을 거다라고 예측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5.8%였는데요. 올해 이제 전체가 5.8이었는데 이거 달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산업 생산이라던가 소매 판매도 발표 예정되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의 고정자산 투자 관련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게 돌연 갑작스럽게 연기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좋게 나왔다라면 당연히 발표를 했겠죠. 근데 이게 뭐 조금 안 좋았다고 해서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지금 당대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 아무래도 좀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발표하는 입장에서도 시진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국의 GDP입니다. 코로나 때 마이너스 6%대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회복을 했고 2021년도에는 무려 18% 성장했습니다. 근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국이 봉쇄 정책을 더 강화했던 시점, 그게 바로 2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성장률이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도 다시 올라가면서 3.3을 예상을 했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뭐 코로나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 있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상보다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중국의 GDP의 모습이에요. 뭐 정말 한때는 무려 14% 성장을 했습니다.
뭐 외역이 커지면 당연히 성장률은 줄어드는 건 맞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7.4 요건 맞는 거고 요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일시적인 현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의 모습 8.1 올라갔다가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2.5까지요. 그러면 4분기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목표치에 도달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중국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굉장히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중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뭐 119개 도시 중에서요. 343개의 프로젝트 모기지 사항 거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은 분양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설회사들이 파산도 하고 건물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돈을 빌려서 지금 건설사에 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집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중국인 입장에서는 집도 안 만들어졌는데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집단 행동을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추산되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국의 빈 아파트가 뭐 8천만 채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억 3천만 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관련돼 있고, 그리고 중국의 GDP의 30%가 부동산 관련돼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계속 안 좋다라 보니까 중국의 이 3분기 GDP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개발의 투자 금액 이게 지금 마이너스 7.4%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 수치가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MF에 따르면 부동산 업체의 50% 정도가 이상은 아니고요. 대략 45% 정도인데요.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쇄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수치만 본다면 중국 벌써 무너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은행 부채가 많아요. 부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축률이 대략 44%입니다. 불과 한 6, 7년 전에는 저축률이 50%였는데 조금 줄어서 44%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부실 문제도 항상 대두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중국이 인프라를 막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국유기업을 선봉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또 막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막아냈는데 이제 3년임이 되게 되면 이 불안감이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수도 주가 지수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물론 뭐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진 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올라왔었고 중국은 뭐 사실상 거의 뭐 오른 게 별로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자, 다시 이 대세가 꺾이는 이 빨간색 선이 꺾이는 부분들이 저항이 되는데요. 최근에 또 올라오다가 이 꺾이는 부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다시 꺾여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을 또 볼 수밖에 없느냐? 지금 시장을 흔들었던 걸 잘 보세요. 미국의 금리 때문에도 흔들렸었고 또 일본의 엔화 가치 급락 이것도 하락의 이유였고요. 또 영국의 파운드와 급락도 하락의 이유였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이 중국이 또 뭔 사고를 칠지 또 살짝 부담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특별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중국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관망해야 되는 업종이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엔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위안화 환율을 보세요. 예, 폭등하고 있죠. 가치가 폭락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달러당 7.2 이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안화 약세는 또 우리나라 원화 약세까지 같이 이렇게 곁들여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 약세를 보인다는 소리는 중국의 소비 여력이 감소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가뜩이나 안 좋은데 환율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엔데믹이 왔어요.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코로나만 좀 끝나면 좀 이런 기업들이 좀 회복을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 중국이 아직까지도 봉쇄 정책을 접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면 또 바로 봉쇄할 수 있는 모습인데 또 겨울철 들어가면서 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었지만 이 중국 쪽에서 소비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도 이 화장품은 이미 과열 경쟁 상태에서 중국 자체가 예전만큼 한국에 제품을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모레라든가 LG생활건강 이런 주가들이 힘을 못 쓰는, 맥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신저가를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행주예요. 지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해외여행 숫자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지들 좀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행지들 최근에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죠. 일본으로 엔화가 좀 워낙 싸다 보니까 일본으로 많이 날아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여행주들의 주가는 최근에 빠진 것은 회복하다가 최근에 빠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여행이 불투명하죠. 언제 재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숙박시설 쪽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인 중심으로 많이 있고요. 미국인 중심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빈 객실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호텔 숙박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호캉스라 그래가지고 국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방문했었는데 지금 이제 해외로도 나가게 되면 그쪽도 약간 좀 빈 공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화 약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야 되겠죠, 관광을. 아무래도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많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 관광이 지금 폭증하고 있죠. 그에 따른 수혜주는 JTC 관리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이 관광 관련해서는 JTC라는 주가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관련 얘기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